자,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일단은 어떤 놈들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 그거부터 먼저 우리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요, 이번 단원에서 같이 연계돼서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각각을 구성하는 원소부터 볼 건데, 첫 번째는요, 우주입니다. 요거 앞 단원에서 배웠죠.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98%는요,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부분이 수소죠, 그렇죠? 수소가 한 74% 정도 차지하고 있고, 헬륨이 24% 정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원소가 나머지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서대로 조금 암기해주세요. 수소가 가장 많다. 헬륨이 그 다음이다. 나머지 짜잘짜잘 원소 2%밖에 안 된다. 우주에서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이것도 공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역시나 많은 거 순서대로 나열하자면요, 철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산소고, 그 다음이 규소고, 그 다음이 마그네슘이고, 그 다음이 니켈이고, 그 다음이 황이고, 이렇게 나갔는데 앞에 있는 네 가지만 외우세요. 네, 순서대로 철, 산, 규, 마 순서대로 많습니다. 철, 산, 규, 마. 네. 그리고 이제 생명체,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를 마찬가지로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어떻게 되냐, 가장 많은 게 산소고요. 그 다음이 탄소고, 그 다음이 수소, 그 다음이 질소. 요 순서대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할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보통 지각은요,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중요하니까 8개까지 외우시면 좋거든요. 근데 적어도 앞에 있는 4개는 외우세요. 그래서 순서대로 산, 규, 알, 철, 칼, 나, 칼, 마 순서입니다. 산규, 알철, 칼, 나, 칼, 마. 요게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라고 불리는 놈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는요, 철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구의 가장 겉껍데기를 지각이라고 그러죠. 지각엔 철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구의 그 많은 철은 전부 다 어디 있단 소리야? 지구 중심에 있다는 소리죠. 핵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지각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원소는 누구냐면요, 산소예요. 그리고 왜 산소가 지각과 생명체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사과를 깎아도 그러면은 곧 있으면은 갈색으로 변하죠. 그 까닭이 뭐예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알칼리 금속 같은 거 있죠? 걔네들은 금속이니까 원래 광택이 있거든요. 근데 공기 중에 놔두면은요, 쉽게 광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빠르게 광택이 사라져요. 역시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는요, 다른 원소들과 쉽게 화학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산소가 많은 까닭은 산소가 반응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산소가 반응성이 커가지고 다른 원소들과 쉽게 화학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두 번째 공통점. 자, 사람한테는요, 두 번째로 많은 원소가 탄소고요. 지각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많은 원소가 규소예요. 그러면은 자, 요 탄소랑 규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주기율표 암기하셨으면 아시죠? 그렇죠? 탄소도 14족 원소고요. 규소도 14족 원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 다 14족 원소예요. 그리고 14족 원소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4개가 있다. 즉 원자과 전자수가 4개가 있다라는 소리고요. 자, 원자과 전자수가 4개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저번에 했죠. 그렇죠? 화학결합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 4개라는 말은요, 결합을요, 4개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3중결합이나 단일결합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2중결합을 2번 하든가,
아니면은 이중결합 하나에 단일 결합 2번을 하든가, 아니면은 단일 결합만 4번을 하든가. 그래서 뭐가 가능해요?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4개의 원자랑도 결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원소랑도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규소는 보통 산소랑 결합하고요. 탄소의 특징이 보통 다양한 원소들과 쉽게 반응을 한다. 다른 원소들과 결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다양한 물질을 만드는데 우리가 유리한 특성이 있다 정도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공통점, 원자가 준자수가 4개입니다. 이 둘은요, 14조 원소예요. 최대 다른 원자 4개랑 결합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다양한 물질을 만드는데 유리하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을 구성하는 원소들 우리가 잘 암기해 주시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런 원소들이 모여가지고요. 물질을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부터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을 공부하고 걔네들의 규칙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지각은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돌멩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유식한 말로 암석이라 부르고요. 암석은요, 여러 가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물이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양한 원소가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내고요? 광물을 만들어내고, 그런 광물들이 모여가지고요, 돌멩이, 암석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암석이 모여가지고 뭘 만든다? 지각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각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나요? 다양한 광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였죠. 근데 그 지각을 구성하는 그 다양한 광물을요, 우리가 총 크게는 2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광물은요, 첫 번째 규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놈들과, 두 번째 규산염 광물이 아닌 놈들, 우리가 그런 거를 비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물은요, 크게 이렇게 2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규산염 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전체 지각의 92%를요, 규산염 광물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얘네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말은요, 비규산염 광물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탄산염 광물, 뭐 방에서 그 다음에 원소 광물, 그 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규산염 광물에 속하는데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만 다룰 거다? 규산염 광물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 규산염 광물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일단 저 규산염 광물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진주 목걸이를 하나 사본 거예요. 그렇죠?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놈을 보잖아. 그러면은 여러 개의 알갱이, 당연히 진주 여러 개를 실로 꿰서 만든 거죠. 그렇죠? 근데 규산염 광물이 어떤 구조냐? 딱 이 진주 목걸이랑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규산염 광물은요, 진주 목걸이처럼요, 작은 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분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르기도 하냐면요, 중합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규산염 광물의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규산염 광물을 구성하고 있는 그 알갱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이거를 기본 단위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 단위체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연결되면은 고분자 화합물 또는 중합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규산염 삼연체가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규산염 광물은요, 뭐가 모여서 이 규산염 삼연체라고 하는 놈이
모여서 만들어진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이 규산염 3연체를요 다른 말로는요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SiO 3연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얘를요 또 다르게는 이제 SiO4 라고 쓰기도 해요. 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이네들을 규산염 3연체라 부르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저 규산염 3연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산염 3연체들끼리 연결될 때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냐를 공부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규산염 3연체라고 했죠. 네, 그러면은 이 3연체라고 하는 도형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죠? 당연히 4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3연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규산염 3연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사면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정사면체의 정중앙에 규소 원자가 이렇게 쏙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곽에 누가 있냐? 꼭지점에 산소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규소 원자랑 산소 원자 사이에서는요, 어떤 결합이 형성되고 있냐? 이온 결합일까요? 공유 결합일까요? 우리가 화학결합 파트에서 이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를 이온 결합이라 불렀고요.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건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 결합이라 했는데, 아니 선생님, 산소는 비금속인데 규소는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준금속이라면서요. 예, 물론 규소가 준금속은 맞는데요, 이름만 준금속이지 솔직히 말하면요 비금속에 더 유사합니다.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인 뭐로 연결되어 있다?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산염 3연체에서 구조 기억하십시오. 중심에는 어떤 원자가 있고요? 규소 원자가 있고요. 꼭지점에 산소 원자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규소 원자랑 산소 원자는 공유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요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요 총 얼마의 전하를 가지고 있냐? 마이너스 4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제가 왜 마이너스 4의 전하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뭐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설명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소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얘가 3주기 14조건소예요.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그럼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말은요, 총 공유 전자쌍 개수를요, 4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공유 전자쌍 개수를 4개 만들려면요, 여기에 있는 산소 원자들과 어떤 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냐,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산소 원자들이 전자를요, 이렇게 한 개씩 내놓고요, 규소 원자도요, 원자과 전자 4개를요, 싸그리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요, 가운데에 있는 규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8개를 다 채워가지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산소 원자, 이게 16쪽이죠. 2주기 16쪽이니까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총 6개입니다. 그러면은 6개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7개밖에 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럼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산소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방법이 뭔가요? 당연히 전자 하나를요, 다른 놈한테서 뜯어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구한테서? 이런 놈들한테서 뜯어오게 된다라는 소리죠. 금속 원소들 있죠? 이런 놈들한테서 전자 하나를요, 이렇게 뜯어오게 되면은요,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면서 안정해질 수 있다. 근데 얘만 뜯어오겠니? 아니죠. 여기 있는 산소 똑같죠? 여기 있는 산소 똑같죠? 여기 있는 산소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요, 하나씩 뜯어와가지고 총 몇 개 뜯어왔다? 4개 뜯어왔다. 전자를 4개 얻어왔으니까 얼마? 4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 네, 라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규산염 3연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다. 마이너스 4의 음전하를 띠고 있다. 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앞으로 내가 규산염 3연체 그릴 때 이렇게 안 그릴 거예요. 일단 입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리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얘를 어떻게 그릴 거냐. 상상을 해봐. 여기 이렇게 삼각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헬리콥터를 타고요. 여기 딱 위로 올라간 다음에 그 위에서 아래를요. 내려다 봤다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보일까? 일단 첫 번째 산소 원자 3개가 어디에? 바닥에 이런 식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그 산소 원자 3개의 가운데에 규소 원자가 이렇게 쫙 얹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를요, 다시 산소 원자가 이렇게 덮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은요, 규사점 삼연체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그리기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그릴 거냐. 삼각뿔, 삼연체를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겠니? 그쵸? 예. 삼각뿔, 삼각 피라미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규사점 삼연체는 어떻게 그리겠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편의상. 그쵸? 그래서 다 똑같은 그림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 규사점 삼연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얘네들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게 그게 규사점 광물이죠. 그러면은 규사점 삼연체들끼리 결합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규사점 삼연체 사이에 결합 규칙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규사점 삼연체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규소 원자가 있고요. 산소 원자 4개랑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규사점 삼연체가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규사점 삼연체가 이렇게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 2개의 규사점 삼연체가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서로 결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걔네들이 결합할 때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선생님, 얘랑 결합할 때는 산소 원자랑 산소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이 형성되면 되죠.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산소 원자랑 산소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은요. 굉장히 불안정한 결합이기 때문에 이런 결합은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되나요? 저 규산염 삼연체 사이에 있는 2개의 산소 중에 1개의 산소가 뭐 하게 되냐면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산소를요. 중간에 두고요. 서로 결합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유식한 말로 뭐 한다라고 표현하면요. 공유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규산염 삼연체와 규산염 삼연체 사이에 이렇게 산소 1개를 놓고요. 얘네 하나를 뭐 하게 된다? 양 사이드에서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규산염 삼연체가 연결될 때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소를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당연히 공유하는 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공유하는 산소는요. 당연히요. 규산염 삼연체들끼리요. 결합을 하면 할수록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 또 다른 규산염 삼연체가 샥 달라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달라붙을 수 있고 또 달라붙을 수 있고. 그러면은 규산염 삼연체들이 연결될수록요. 공유하는 산소의 개수는 점점 증가하게 되고 대신 공유하는 산소가 증가했다라는 말은요. 그만큼 규산염 삼연체 사이에서 산소 원자가 떨어져 나왔다는 소리니까 산소의 비율은 뭐 하게 되냐? 줄어들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징 잘 기억하십시오. 공유하는 산소가 많아진다 점점. 그러면은 규산염 광물 내에서 산소의 비율은요 점차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산소가 결합할 때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규산염 삼연체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냐, 그 결합 구조에 따라서요, 규산염 광물의 구조를요, 총 몇 가지로 나누게 되냐면요, 총 5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21페이지의 표로 이제 제가 잘 정리해 뒀죠. 그렇죠? 그래서 그 표를요 보면서요, 규산염 삼연체, 규산염 광물의 구조를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규산염 광물의 구조는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규산염 삼연체가 다른 규산염 삼연체랑 결합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독립형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일자로 연결된다. 그러면은 그런 구조를 단사슬 또는 단쇄상 구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사슬이 서로 붙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복사슬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에 단수 복수 있죠? 네, 그때 단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규산염 삼연체가 평면상에서 끊김없이 쭉 연결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판상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맨 마지막 그림 보면요, 규산염 삼연체가 완전 개복잡하게 막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망상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산염 광물의 구조는요, 총 이렇게 5가지로 하는데, 자, 걔네들을 한번 모형으로 다시 한번 제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규산염 삼연체 어떻게 그리기로 했냐면요, 요런 식으로 그리기로 했죠. 그쵸? 예. 독립형 구조는요, 그 규산염 삼연체가 다른 놈들과 연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한 개만 그리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따로 연결되지 않고 떨어진 이런 모습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사슬 구조 같은 경우는요, 규산염 삼연체가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그리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일자로 쫙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복사슬 구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사슬이요 서로 붙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요, 1번 사슬, 파란색 사슬이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슬, 빨간색 사슬이 요렇게 있다면요, 그 사슬과 사슬이 뭐 해가지고요,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요게 복사슬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생겨 먹었고요. 자, 네 번째, 판상 구조. 아까 얘기했죠? 규산염 삼연체가 평면상에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규산염 삼연체가 쫘라락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도 규산염 삼연체가 또 주르륵 연결되어 있고요. 그 밑에도 쭉 연결되어 있고, 그 밑에도 쭉 연결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규산염 삼연체가 평면상에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 우리가 얘를 판상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망상구조는요, 딱 봐도 그냥 개 복잡해 보이면요, 그냥 망상구조인 겁니다.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절대 못 그려서 여기에 안 그리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이 규산염 삼연체가 몇 개의 산소를 공유하고 있는가. 규산염 삼연체 한 개당 공유하는 산소 원자 개수. 네. 자, 첫 번째, 독립형. 다른 규산염 삼연체랑 산소를 공유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공유하는 산소가 빵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단사슬 구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사슬 구조에서 이렇게 규산염 삼연체 하나를 싹 보잖아? 그러면요, 아, 여기서 산소를 하나 공유하고 있고요. 규산염 삼연체 사이에서. 여기서 산소를 하나 공유하고 있죠. 그렇죠? 규산염 삼연체 사이에 산소가 공유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규산염 삼연체 한 개당 아, 2개씩 산소를 공유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근데 복사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규산염 삼연체를 딱 보잖아. 그러면은 규산염 삼연체 사이에 산소를 하나 공유하고 2개 공유하고 지금 3개 공유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규산염 삼연체를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2개의 산소를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복사슬 구조 같은 경우는 공유하는 산소 개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개에서 3개 사이의 산소를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2.5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공유한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판상 구조는요. 규산염 삼연체 하나를 보잖아. 그러면요. 여기에 산소 하나, 여기 산소 하나, 여기에 산소 하나. 총 합쳐서 몇 개? 3개의 산소를 공유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망상구조 복잡하죠. 왜 복잡한가요? 모든 산소를요 전부 다 공유해서 그렇습니다. 규산염 삼연체 가지고 있는 이 4개의 산소를요 이것도 공유하고 저것도 공유하고 얘도 공유하고 얘도 공유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망상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립형 구조를 갖는 규산 광물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 광물의 예시가 뭐가 있냐, 우리가 요거를 잘 암기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첫 번째, 독립형 구조 같은 경우는요. 누가 있냐면요. 감람석 그리고 석류석 두 가지가 있는데 석류석 잘 나오지도 않아요. 교과서에. 예. 감람석이라고 하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독감이 독감. 독립형 감람석 독감.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주자 누가 있냐면은 휘석. 복사슬 구조 같은 경우는 각섬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판상 구조에는요, 백운모, 흑운모, 점토광물 이런 게 있는데 나머지 다 때려치고요. 흑운모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냥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운모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망상 구조 같은 경우는 두 놈이 있어요. 첫 번째 석영, 두 번째 장석. 네, 요런 놈들이 대표적으로 망상 구조의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암기해주세요. 예. 규산염 삼연체 모형 보면서요. 아, 이것은 판상 구조야. 이건 독립형 구조야. 네, 이런 거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규산염 삼연체 한 개당 몇 개씩 산소를 공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비교 문제가 나오는 거야. 구조를 2개 주고요. 누가 더 산소 많이 공유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광물 예시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된다는 소리예요. 규산염 광물 내에 있는 규소 원자랑 산소 원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독립형 구조 같은 경우는요, 규산염 삼연체가 다른 규산염 삼연체랑 결합을 안 했죠? 그러면은 무조건 산소 한 개당, 규소 한 개당 산소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요, 4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독립형 구조 같은 경우는 규소랑 산소의 개수비가 몇 대 몇? 1대 4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공유하는 산소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산소의 비율이 감소한다고 했죠. 그래서 석영이 산소 비율이 가장 작거든요. 얘가 몇 대 몇이냐면요. 1대 2가 됩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할수록요. 산소 개수가 쫙 감소하게 된다는 소리야. 산소 비율이. 자, 그래서 석영 같은 경우는 왜 1대 2가 되냐? 규소랑 산소의 비율이. 이런 거죠. 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석영이 이렇게 있어. 규산염 삼연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석영 같은 경우는 망상구조니까 여기에 있는 4개의 산소를요, 다른 규산염 삼연체랑 싸그리 다 공유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봅시다. 자, 가운데에 있는 규소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산소는요, 얘 건가 아니면 얘 건가? 공유한다 의미가 뭐라고 했죠?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는요, 절반은 내 거, 절반은 네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산소, 얘 것도 아니고 얘 것도 아니에요. 절반은 내 거고요, 절반은 네 겁니다. 절반 내 거, 절반 내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규소 한 개당 산소 몇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 지금 규소 한 개당 여기 산소가 이게 몇 개짜리죠? 이게 절반짜리죠? 2분의 1개짜리죠? 그런 놈이 몇 개 있다? 4개를 가지고 있죠? 그럼 2분의 1개짜리를 4개 가지고 있으면요,
두 개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산소를요. 그렇죠? 그래서 규소 한 개당 산소를요, 두 개 가지고 있다. 석영은 1대2다, 비율이.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요, 점점 산소 비율 줄어든다 했죠? 근데 어떻게 되냐? 얘가 1대3이고요. 얘가 4대11이고요. 얘가 2대5입니다. 예. 어려운 것들은 이런 거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비율이 왜 감소하나요? 4대16이죠? 4대10이죠? 4대11이죠? 4대10이죠? 4대8이죠. 그렇죠? 예. 감소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산소 비율 줄어든 거. 그래서 예, 감람석 1대4, 석영 1대2라고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세 놈 있죠? 예, 가운데 있는 세 놈은요. 4대12, 11, 10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12, 11, 10. 나도 그렇게 외웠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규소랑 산소의 개수비가 우리가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석영이랑은 다르게 장석 같은 경우는 몇 대 몇이냐면요. 3대 8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얘를 잘 안 내. 고등학교 1학년 레벨에서는 장석은 좀 특이하다 보니까. 장석은 왜 3대 8인가요? 원래 규소가 4개 있고 산소가 원래 8개 있어야죠. 근데 규소 원자 4개 중에 1개를 빼버리고요. 그 대신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요. 알루미늄 원자 1개를 집어넣습니다. 장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장석 중에 정장석이라고 하는 놈이 있거든요. 정장석의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KAlSi3OH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규소 원자가 원래 4개 있어야 되는데, 그 규소 원자 4개 중에 1개를 누구로 바꿨다? 알루미늄으로 바꿨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소 대 산소의 비율, 이런 것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 근데 참고로 수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석영이랑 흑운모에 뭘 물어보냐면요. SI 개수분의 산소 개수의 비율이 누가 더 크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수치를 외울 필요가 없죠. 우리는 뭘 알고 있으면 돼? 흑운모보다는 석영이 더 공유하는 산소가 많네. 공유하는 산소가 많다라는 말은요. 산소의 비율이 줄어들지. 그러면은 이거 흑운모 값이 더 크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원래 고등학교 1학년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규소랑 산소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니? 비교하세요. 근데 어려운 애들은 그냥 이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이 광물의 특성, 물리적 특성. 이 광물이 깨지는 광물이냐 아니면 쪼개지는 광물이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깨지냐 쪼개지냐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깨진다라고 하는 현상 언제 쓰냐? 우리가 유리 같은 게 박살날 때 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대나무 같은 거를요 힘을 주잖아. 그러면은 가운데가 쫙 갈라지면서 힘을 조금 덜 들이고도 이렇게 대나무를 가를 수 있죠. 우리가 그때 대나무가 쪼개진다라고 표현하는데 깨짐이라고 하는 현상은 뭐냐면요. 이제 불규칙적으로 갈라지는 현상을요 우리가 깨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깨짐이라고 부르고, 깨진다라는 건 어떨 때 나타나는 현상이냐. 참고로 얘 같은 경우는요. 모든 방향의 화학 결합 세기가 똑같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석영이라고 한번 사귀합시다. 그러면은 석영이잖아. 그러면요 여기에 있는 4개의 산소를요 다른 규산염 삼은체랑 싸그리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각각의 결합을요 이쪽에서 형성되는 결합을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석영한테 힘을 딱 주잖아.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야. A, B, C, D 중에서 어떤 결합이 가장 먼저 끊어질까요가 질문이야. 가장 약한 결합이 먼저 끊어지겠죠. 근데 누가 제일 약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맞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끊어질지 나도 모르겠죠?
규칙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갈라지게 된다라는 말이었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방향의 화학결합 세기가 똑같은 놈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방금 전에 말했던 석영, 이놈이 깨지는 겁니다. 모든 방향의 화학결합 색이 똑같아가지고. 그리고 한 놈이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독립형 구조를 갖는 애들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모든 방향으로 이온 결합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세기로. 그래서 독립형 구조 같은 경우도 깨진다라는 특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들 있죠? 나머지들은요, 약한 부분이 있고요. 결합이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주면은요, 약한 부분이 먼저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뭐 된다? 쪼개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휘석, 각섬석, 흑음모 전부 다 쪼개지고요. 장석 같은 경우도요. 이거 망상구조라서 선생님 얘도 깨지겠죠? 아니죠. 규수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 알루미늄이 쫙 들어가면서 한쪽 방향 화학결합 색이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강한 결합, 약한 결합이 생기면서 얘도 규칙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즉 장석도 쪼개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말이야.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이제 쪼개짐도요. 한 방향과 두 방향, 세 방향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 참고로 저기에 있는 흑음모 같은 애들 있죠? 쟤 같은 경우는 판때기 모양으로 끊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판때기 모양으로 결합이 끊어지려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도끼질을요, 한 방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때기 모양으로 떨어져 나오는 놈들은요, 한 방향 쪼개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음모는 한 방향 쪼개짐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휘석이랑 각섬석 같은 경우는 기둥 모양으로 갈라지거든요. 기둥을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요, 도끼질을 몇 방 해야 되냐면요, 두 방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놈들을 뭐라 그런다? 두 방향 쪼개짐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석, 각섬석, 그리고 장석까지 두 방향 쪼개짐을 갖고요. 선생님, 세 방향 쪼개짐을 가진 놈들은요, 대표적으로 방해석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걔는요, 규산용 광물이 아니라 가지고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알면 진짜 많이 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까지는 외워야 되냐?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모형 보고 무슨 구조인지 알 것, 그 다음에 공유하는 산소 개수 알 것, 그 대표적인 광물의 예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규수랑 산소의 개수비 같은 경우는 일단 원래 고등학교 1학년들은 수치를 외우는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알려주면 외워야 되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야? 독립형 구조 쪽에서 망상 구조 쪽으로 할수록요, 점차 산소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전처럼 크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소 비교를 하거든요. 깨짐 쪼개짐 역시 학교에서 알려주면 외우는 거, 안 알려줬으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표에 결정형이라고 넣어놨죠. 역시 걔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알려줬으면 외우는 거고요. 안 알려줬으면 그냥 패스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산형 광물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특징. 우리가 독립형 구조 쪽에서 망상 구조 쪽으로 갈수록요, 점점 공유하는 산소 개수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저 공유하는 산소가 증가한다? 그 말은요, 공유 결합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근데 공유 결합은 굉장히 강력한 결합이라고 했죠. 예, 그러므로요, 풍화에 점점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를 가잖아. 그러면은 모래들 전부 다 밝은 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이유는요, 석영과 장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색 광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왜 모래는 전부 다 석영이랑 장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석영과 장석이 가장 풍화에 강해서 그래요. 걔네들은요, 풍화에 견뎌서 남아있는 거고요. 남은 애들은요, 풍화 침식 당해가지고요, 다른 데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망상 구조 쪽으로 할수록요, 풍화에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예, 반대로 독립형 구조 쪽으로 할수록요, 풍화에 약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모래 같은 경우는 밝은 색이죠. 우리가 무색 광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색 광물에는 대표적으로 투명한 석영, 그리고 좀 흰색을 띠고 있는 장석, 이런 게 있고요.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있죠? 밑에 보시면요, 진한 색을 가지고 있죠? 예, 걔네들을 우리가 유색광물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은요, 보통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철,
이런 고철질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어둡고요. 석영이랑 장석 같은 경우는요, 뭐 나트륨이라든지 칼륨, 알루미늄, 비교적 가벼운 원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가지고요, 좀 밝은 색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규산형 광물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많이 낚이는 거. 자, 예를 들어서 감람석은 규소와 산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문장이 나오잖아. 또는 규산염 삼연체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문장이 맞는가 틀린가 우리가 요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잘 들어봐. 우리 아까 전에 규산염 삼연체가 음전화 띄고 있다라고 했죠? 예. 근데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 있죠?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왜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지 안정해져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규산염 삼연체만 있으면은요, 음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달라붙어줘야 되냐? 양전화를 띠는 물질들이 이런 식으로요, 달라붙어줘야 된다 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독립형, 선생님, 규산염 삼연체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규소랑 산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규산염 삼연체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왜요? 음전화 띄고 있기 때문에. 양이온들이 뭐하다?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감람석뿐만 아니라 휘석, 각섬석, 흑음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 싹 다 규산염 삼연체 플러스 양이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딱 한 놈만 규소랑 산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얘입니다. 석영. 나머지들은 싹 다 양이온 필요한데 석영은 양이온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모든 산소를 싸그리 다 공유를 하면서요. 전기적으로 중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영은요. 규산염 삼연체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규소랑 산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영의 화학식을요. 저번에 공유결합 할 때 공부했잖아. 석영의 화학식을요. SiO2 규소랑 산소가 1대2로 100% 얘네들로만 존재한다 이란 말이에요. 양이온 필요 없습니다. 반면 아까 말했죠. 장석 같은 놈들은요. 규소 대신에 누가 들어간다? 알루미늄 같은 놈들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이온들이 나머지들은 뭐하다? 필요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잘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2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예제 풀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1번 같은 경우는요. 암기를 먼저 해주시고요. 잘 암기했는지 이제 검증하는 용도로요. 이제 당신 연습용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밑에 있는요. 자료 2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번 같이 볼게요. 표는 규산염 광물 ABC의 SiO4 삼연체, 규산염 삼연체 말하는 거죠. 결합 구조랑 원자수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요. 각각 한 놈은 석영이고 한 놈은 휘석이고 한 놈은 흑음모 중 하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형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얘가 어떤 구조인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규산염 삼연체가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 불렀다? 반사슬 구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규산염 삼연체가 평면상에서 끊임없이 이런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뭐라 불렀다? 판상 구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C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개복잡해 보이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구조? 망상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속하는 광물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했죠? 단사슬 구조니까 얘가 휘석이고 판상 구조니까 얘가 흑음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상 구조다. 얘가 석영이겠네. 그래서 A가 휘석, B가 흑음모, C가 석영이다 라고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원자수의 비, SI 개수분의 O 개수.
자, A의 기억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휘서, 단사슬 구조 몇 대 몇이다? 1대 3이겠네. 라고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B에 괄호 쳐져 있죠? 역시 값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아까 전에 팡상 구조 얼마라고 했다? 이거 2대 5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대 1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뭐 이거 알면 끝났지. 그렇죠? 예, 그럼 봅시다. 1번. 기억은 2대 5이다. 예, 틀린 말이죠. 예, 기억은요. 예, 1대 3입니다. 예. 그 다음에 2번에 B의 SiO4 사변체 결합 구조는요. 판상 구조이다 라고 했는데 당연히 맞는 말이 되고요. 마지막에 3번에 이오탄 SiO4 사면체끼리 공유 산소수, 예, 공유하는 산소수 말하는 거죠. A가 C보다 많냐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공부했죠? 단사슬에서 판상에서 망상구조 쪽을 할수록요. 점점 공유하는 산소 개수가 뭐가 된다?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유 산소 수는요. A보다는 B가 많고요. B보다는 C가 많고요. 구체적으로 숫자로 얘기하면요. 단사슬 구조 같은 경우는 규사된 사면체 1개당 산소를 2개씩 공유한다고 했고요. 판상 구조 같은 경우는 3개씩 공유한다고 했고요. 망상 구조 같은 경우는 4개를 전부 다 공유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공유하는 산소 개수를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냥 잘 정리해 가지고요. 암기한 다음에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요. 예, 개껌 같은 단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규산염 사면체, 규산염 광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